여자보다 엄마. 김현임. 학창시절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책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놓고 몰래 책을 읽었다. 그 때문인지 시력이 점차 나빠졌고 결국 안경을 쓰게 됐다. 안경을 쓰면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눈도 가려지고 계란형 얼굴도 굴곡져 보였다. 그게 싫어 눈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렌즈를 자주 이용하다 안구 건조증이 생겼다. 그때는 시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외모가 더 신경 쓰였다. 그런데 요즘 시력이 더 나빠졌다. 출산 후 관리소홀 때문이다.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함께 해야 한다. 게다가 자주 뒤척이며 잠투정을 해 집안 불빛을 밝게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집안일도 좀 어둡다 싶을 정도의 밝기에서 해야 한다. 생활용품이 필요해도 거의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좋아하는 책도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읽는다. 학창시절 때는 외모 때문에 시력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는 아이를 생각하느라 시력을 챙길 수 없다. 하지만 시력이 자꾸 떨어진다 해도 당분간은 아이를 위해 이렇게 생활할 것 같다. 이제 난 여자가 아닌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이기에. 고맙다. 고맙다. 고지훈. 늦은 저녁,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 엄마였다. 농사철이라 바쁜 4월, 엄마가 무엇 때문에 전화했을지 짐작이 갔다.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자식들 음식 대주려 농사일을 놓지 못하시니 몸이 좋을 리 없고 바쁠 땐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이고, 막내딸. 잘 지내고 있어? 살아있나 보네. 아유, 지금 들어와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한다. 오랫동안 전화 한 통 드리지 않은 게 죄송했다. 아우,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식사를 안 했어요. 아이, 그래서 말인데 막내딸, 며칠 집에 내려와 밥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해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얼른 끊어버렸다. 막내딸이라 엄마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남편과 상의한 후 일주일 정도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다. 두 분 다 일하러 가신 거다. 냉장고를 여니 김치만 있고 반찬거리가 없어 읍내에 나가 장을 봐 음식을 만들었다. 부모님은 저녁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셨다. 아이고, 우리 막내딸 왔어. 아유, 언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해놨어. 조서방한테 내가 미안하네. 미안하긴. 조서방 걱정 말고 얼른 식사하고 주무세요.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눈에 세월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가득했다. 자녀들 공부시키려 평생 고생만 하셨으면서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운지. 겨우 일주일 부모님의 식사를 챙기는데 어린 딸이 보고 싶다며 계속 전화를 했다. 하는 수 없이 딱 일주일만 머물다가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맙다, 고맙다 하신 말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그 말이 왜 이리 애처로울까? 엄마, 감사합니다. 조은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침이면 이 말이 딱 들어맞았다. 아침마다 10개 넘는 도시락을 싸서 자식들 등교시키려면 이쪽 저쪽에서 준비물 사야 한다, 참고서 사야 한다며 용돈 타령을 했다. 엄마, 나 책 사야 돼요. 어제도 책 산다 했잖아. 엄만, 그거 나 아니에요. 헷갈리지 좀 마요. 자식이 많으니 나는 정작 며칠 만에 용돈을 받아도 엄마는 매일 받아간다며 핀잔했다. 아무리 엄마라도 용돈을 준 자식까지 어떻게 다 기억할까. 냉장고도 항상 전쟁이었다. 우유 1리터짜리 6개를 사 냉장고에 넣어두면 하루 만에 동났고, 반찬이든 과자든 먹을거리는 나만 하는 게 없었다. 누가 먹을까 싶어 항상 음식이 눈에 보이면 경쟁하듯 서로 먹어댔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이 녀석이 아팠다 나으면 다른 녀석이 아프고, 한 아이가 사고 쳐서 수습하면 또 다른 아이가 사고를 치고, 다들 엄마 엄마 하고 불러대니 엄마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엄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4시에 일어나 우리들을 챙겼다. 철이 없을 땐 엄마가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나 보다 했다. 게다가 첫째부터 시작된 고3 수험생 엄마 생활을 10년 터울 막내가 졸업할 때까지 내리 해냈다. 그 가운데서도 철마다 만난 장과 김치를 담그고 간식도 직접 만들어 주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엄마의 호령이 떨어졌다. 모두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자기 용돈은 알아서 벌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들은 모두 장학금을 탔고 또 아르바이트를 했다. 6 자식을 모두 대학에 보내자니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였지만, 그때 우리는 엄마를 원망하며 섭섭해했다.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월급의 80%를 엄마 이름으로 적금을 들라는 소리에도 우리는 원망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 돈은 차곡히 모여 우리의 결혼 자금이 되었고, 엄마는 우리가 모은 돈에 더 보태 혼수를 장만해줬다. 먹고 입고 공부하고 결혼까지 엄마 손에서 다 이뤄졌다.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 어떻게 그 많은 자식을 일일이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었을까 싶다. 정말 여자로서의 삶은 다 버리고 오로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런 엄마가 우리에게 말한다. 엄마, 너희들보다 잘난 애들 못 봤다. 엄마, 누가 들으면 웃어. 속으로만 생각하고 남들한테는 말하지 마. 속으로 욕한다. 그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해도 당신 자식이 제일 잘났다는 엄마.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 한 자식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가슴을 울린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김은영. 휴가 때면 늘 시댁에 내려가 농사일을 거둡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출발 전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기다리는데 목덜미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댁 가는 걸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데 목덜미가 너무 아프고 어깨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시댁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 적이 처음이라 겁이 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엉엉 우는 제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지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좀 덜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 니 목 괜찮냐? 젊은 애가 어째 그리 아프다냐? 아프지 마라. 운동도 하고, 잉?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시어머니 안부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유, 어머니, 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안 아파요. 내한테는 네가 최고고 기둥이고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아프지 마라.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는 생각에 조금의 애정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내가 최고고 기둥이며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 가득한 시어머니의 말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한참을 식혀야 편안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자 사랑 넘치는 시어머니를 제 곁에 보내주셨나 봅니다. 까투리의 모정. 장미라. 어느 휴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국도를 따라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데 녹음이 짙은 여름의 경치가 무척 운치 있었다. 차창 밖 풍경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이 급정거를 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볼 겨를도 없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고 말았다. 우리 차 앞으로 어떤 새 무리가 한 줄로 서서 길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는 것이다. 10마리 남짓한 새들의 앙증맞은 모습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들 같았다. 그 뒤로 몸집이 큰 새가 뒤따랐는데 어미로 보였다. 자세히 보니 까투리였다. 깊은 숲속도 아니고 차가 다니는 길 한가운데서 꿩 가족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더욱 신기했다. 무엇보다 어미인 까투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앞선 새끼들을 호위하듯 뒤에서 경계를 섰기 때문이다. 사실 차가 쌩쌩 달리는 길을 일렬로 걸어서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무척 큰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미는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마치 새끼들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듯이. 남편과 나는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리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지켜봤다. 그런데 풀숲으로 새끼들이 들어갔는데도 어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잠시 후 뒤처졌는지 새끼꿩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허둥지둥 길을 건너 어미에게 갔다. 마지막 새끼까지 길을 다 건너자 그제야 어미가 풀숲을 향해 움직였다. 동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그 광경에 우리가 더 놀란 건 어미의 모정 때문이었다. 사실 어미꿩은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서 건널 필요가 없다. 어른꿩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새끼들과 함께한 것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분명 날 수 있지만 새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날갯짓하지 않은 까투리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하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엄마의 사계절. 김선숙. 전화가 울려 받으니 엄마다.
무슨 일 있나 싶어 물어보니 허허 웃으며 답하신다. 셋째 딸하고 막내 아들네 보내주려고 열무김치를 담가 보낼라 하니 서울에 있는 큰딸이 마음에 걸리고 큰딸 생각하니 또 둘째 딸과 막내 딸이 걸리고 아이고 마 생각 끝에 열무를 모두 뽑아 날라서 김치 담갔다. 날 더워 많이 익었더라도 엄마가 보낸 거니 김서방하고 애들하고 맛있게 먹어라. 아유 엄마 이젠 안 해줘도 괜찮다니까. 나는 일 안 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담가 먹을 수 있어. 맨날 아프다면서 비탈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야. 엄마는 자식들 주려고 유기농으로 열무를 키웠는데 얼마 전 내린 비로 열무가 훌쩍 자랐단다. 그래서 더 자라 억세지기 전 부랴부랴 김치를 담글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고는 농사철이라 바쁘다며 용건만 말하고 금방 전화를 끊으신다. 5 자식 다 전화를 돌리려면 바쁘시겠지 싶다. 엄마와 통화를 하는 날이면 엄마의 힘들고 모질었던 세월이 생각나 가슴 한편이 아리다.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양보하고 어린 나이에 가난한 농사꾼의 집에 시집 오신 엄마. 엄마는 봄이면 이른 아침 부뚜막에 걸터 앉아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식사하시고 보찜에 또 한 덩이 찬밥을 싸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산나물 약초를 캐어 한 바구니 머리에 이고 산등성이를 넘어오셨다. 다음 날 새벽 캔나물을 데쳐 시장에 내다 파셔야 했기 때문이다. 여름이면 고구마밭 김매기, 가을이면 벼수확, 겨울이면 시내에 있는 생선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 일도 없을 땐 굴 양식장에 가서 굴 까는 일을 하셨다. 엄만 그렇게 한평생 계절도 느끼지 못하고 일만 하셨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이젠 일 좀 그만해요.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라. 에휴, 그렇게 되나? 자식을 낳아 키워봐도 엄마 사랑은 못 따라하겠다. 언제쯤이면 자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베푸는 엄마를 온전히 닮을 수 있을까? 엄마의 증명사진. 이미정. 집안의 장손인 오빠는 엄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오빠를 칭찬하면 엄마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빠는 또 다른 자신이라 할 정도로 소중하고 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오빠가 어떤 일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빠의 추락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던 엄마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드리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오빠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어난 척 했습니다. 오빠가 자리를 뜨면 뒤돌아 눈물을 닦아냈지만요. 그런 엄마를 보는 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지는 엄마를 보며 뭔가 모르게 불안하더군요. 하루는 엄마가 걱정되어 집에 들렀는데 엄마가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엄마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부러 우리 엄만 고생을 많이 했어도 참 곱다 하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 가지고 있다. 내 죽으면 영정사진으로 써라. 엄마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이 죽을 만큼 엄마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엄마는 예전보다 더욱 분주히 움직입니다.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아빠와 등산도 자주 가고 자꾸 바쁜 일을 만듭니다. 힘든 마음을 어떻게든 추스르려 한다는 걸 알기에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날 엄마가 그러더군요. 아휴, 두 딸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철없던 시절엔 엄마가 오빠만 사랑한다며 투정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오빠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저희 모두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죽고 싶어도 자식들 마음 힘들까 그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엄마니까요. 엄마의 하루, 변선미. 저 생선 좀 다듬게. 빨리 와라. 엄마가 새벽부터 전화해 저를 부릅니다. 몇 달 전 친정이 가까운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두 번 보던 딸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무척 기뻐했고 더 자주 집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날도 빨리 집에 오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천천히 준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늦장을 부리던 그 시간에 엄마는 다리도 펴지 못한 채 쪼그리고 앉아 두 대야에 가득 차 있는 장어를 절반이 넘게 다듬고 있었거든요. 속상한 마음에 왜 먼저 시작했느냐며 짜증을 내자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으이그, 이거 하라고 너 부른 줄 아냐? 와서 먹으라고 불렀지.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장을 하러 오라기에 올케랑 아침 일찍 갔더니 이미 배추를 다 절여놓았더군요. 사람 10명은 들어갈 수 있는 통에 가득 담긴 배추를 어떻게 다 절이셨는지. 멀리 살 땐 몰랐던 엄마의 하루가 가까이 살다 보니 다 보입니다. 엄마의 하루는 온통 자녀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온종일 자녀들을 걱정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 쉴 새 없이 준비하고요. 이제껏 엄마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에게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으니까요. 이제는 엄마가 부르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야겠습니다. 의사의 오진, 김은정. 일요일 오후, 친구들과 놀다 돌아온 딸이 배를 움켜쥐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급하게 먹었는데 그게 체한 것 같다고요. 으이그, 천천히 먹지 그랬어. 우선 좀 씻고 쉬어봐. 평소에도 잘 체했다가 조금 쉬면 금방 좋아졌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한 정도가 심한지 밤새 열이 나고 문지방이 닳도록 화장실을 오가며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급성 장염이네요.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아이가 밤새 힘들어했다며 링거라도 하나 놔달라 했더니 의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극성을 부린다며 그렇게 링거가 맞고 싶으면 대학병원에 가서 큰 링거 꽂고 하루 종일 맞으라며 웃는 겁니다. 저는 머스케 약 처방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약을 먹어도 아이의 병세에 차도가 없는 겁니다. 좋아질 때가 됐는데 살려달라며 더 앓는 소리를 하기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맹장이 터진 것 같네요. 속여서 써줄 테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충격적인 결과를 듣고 대학병원에 가니 우려했던 결과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맹장이 터지고 고름까지 나와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휴,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아이가 많이 아팠을 텐데.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장염 진단은 의사의 오진이었던 겁니다. 의사의 말이었기에 잘못된 처방을 받고도 약 먹으면 나을 거라 기대하며 시간에 지체한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딸의 병을 키운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신속히 진행되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살을 찢어 수술을 하고 고름까지 빼내야 했기에 아이는 수술 후에도 많이 아파 있습니다.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조금만 참아봐.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밖에 없더군요. 얼마나 아플지 알면서도 수술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고통을 참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라 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이제야 그 말씀이 바로 들립니다. 고통을 참아야 우리도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겠지요. 헛꽃 닮은 엄마. 김혜경. 어머나, 나뭇잎이 왜 이래? 아, 그거 계달의 나무는 원래 그 간다. 5월의 산천은 실록을 머금고 있다. 새로운 잎사귀로 뾰족하게 고개 내민 봄나무를 뜯으러 엄마와 산에 올랐다. 모처럼 연휴를 맞아 엄마 계신 시골에 왔다가 마주친 낯선 계달의 나무. 아무것도 아닌 듯 취급하는 엄마와는 달리 특이한 모습의 나뭇잎에 관심이 갔다. 꼭 누가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아. 엄마, 얘는 왜 잎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여전히 나물들을 눈으로 훑으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계달의 나무는 꽃이 아주 작아. 그래 놓으니 벌이랑 나비가 오나 나무의 잎이라도 하얗게 맹글어갖고 꽃처럼 보여 열매 맺으려고 하는 기제. 우와, 신기하다. 저절로 이렇게 하얗게 된다고? 그라제 다 열매 맺으려고 애쓴다 아이가. 그렇게 하얗게 변한 나뭇잎을 보고 헛꽃이랑 가나. 그래봬도 멀리서 보면 다 꽃인 줄 안다. 나는 제 몸까지 하얗게 변화시켜 열매를 맺으려는 계달의 나무의 잎을 보다가 문득 엄마 머리로 시선을 옮겼다. 엄마 머리가 헛꽃 닮았네. 나지막한 내 목소리에 엄마가 무슨 말이냐 한다. 자식들 키우느라 당신 청춘은 어디로 가고 이제 머리에 하얗게 설이 내린 엄마. 헛꽃처럼 살아온 엄마 모습에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흔적. 윤은주. 5년 전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마친 후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환히 웃으며 달려 나옵니다. 왼편 소파 위에는 언제나처럼 엄마가 피곤한 눈을 감고 기대어 있고 부엌으로 가니 엄마가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며 배고프지? 하고 반깁니다. 하지만 이내 엄마가 사라집니다. 개수대에는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도마 위엔 썰다만 채소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안방에 가니
엄마가 평소 입던 반바지랑 티셔츠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엄마의 옷을 끌어안고 볼을 비비자 엄마 냄새가 납니다. 엄마와의 추억, 냄새, 집도 다 그대로인데 엄마만 없습니다. 긴 시간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기를 반복하다가 챙겨야 할 가족들 생각에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밥맛도 없고 음식에 간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나날이 지속됐습니다. 거리에서 엄마와 비슷한 머리 모양만 봐도 심장이 멎는 듯 아프고 주변에서 엄마! 하는 소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뭔지. 그것은 숨이 멎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리움이었습니다. 그제야 하늘 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와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논일고 머물렀던 천상은 그대로인데 사랑하는 자녀들만 사라졌으니까요. 자녀들이 하늘 공간에 남겨놓은 흔적 속에서 어머니는 보고품에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엄마를 떠나보내고서야 하늘 어머니께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인 자녀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픈 자녀 김민희.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뭔 일 있는가? 아무래도 내 그 큰오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갑다. 이제 너무 힘들단다. 큰오빠가 후두암에 걸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고된 항암 치료를 견디며 몸은 많이 야위었지만 매일 새벽 산을 오르며 운동할 만큼 건강해지려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통화를 할 때도 아직 멀쩡하다며 저를 안심시키곤 했으니까요. 그런 오빠가 이제는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힘들어서 잠깐 그런 거겠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소. 엄마가 울면 남은 자식들은 속이 안 상한가. 자식들 하나하나 앞세우고 살 의미가 없다. 나가 살아서 뭐 하겠냐. 사실 15년 전 엄마는 2명의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봤던 엄마의 슬픈 통곡은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 쉽게 가는 게 아니니 엄마도 그런 말 마소. 너그는 살아있어서 볼 수 있지만 한 번 간 자식은 다시 못 볼 건디 어찌 내가 살겄냐. 간신히 엄마를 진정시키고 수화기를 내려놓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건강한 자녀들보다 아픈 자녀 한 명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더 애달프게 바라보는 엄마. 엄마를 보며 하늘 어머니께서 수없이 많은 하늘의 의인들을 두시고 이 땅까지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자녀들이 안타까우셨겠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영원히 헤아리려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다시 품 안에 안기까지. 서복희.
병원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바로 원무과로 가서 접수하세요. 저는 산소호흡기 착용 때문에 응급실로 달려야 해요. 딸의 상태가 위급해 소아과 과장님이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나는 과장님의 말대로 원무과로 달려갔다. 손이 벌벌 떨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며칠 전 어린 딸이 감기 증세가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모세기관지염이란다. 의사는 어린아이들이 감기처럼 잘 걸리는 병이지만 급성으로 오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이 딸에게 적용될지 몰랐다. 원무과 접수를 마치고 급히 딸에게 가니 아이는 작은 가슴에 여러 개의 호흡기구를 달고 코에 콧줄까지 끼고 있었다. 병원에 오기 전날 아픈 줄도 모르고 새벽에 자꾸만 우는 딸에게 짜증냈던 게 너무 미안했다. 아픈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 계속 눈물만 흘렀다. 대학병원에 온 지 12시간이 지났는데 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결국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중으로 된 중환자실의 보안문이 열리자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풍경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줄로 휘감긴 아이들이 미동도 없이 누워 엄마의 품 대신 차가운 시트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내 딸이 이곳에 있게 되다니. 면회는 하루에 2번이고 시간은 30분입니다. 아이에게 내일 면회 시간에 오겠다는 말을 하고 뒤돌아서는데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소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남편도 계속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집에 돌아와서도 혹여나 아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 잠을 자지 못했다. 꼬박 날을 세우고 아침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갔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면회를 위해 대기실에 있었다. 시간이 돼 급히 손을 소독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아이를 안아주려는데 산소호흡기와 여러 장비들 때문에 아이를 안을 수도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다. 겨우 작은 발을 꼭 감싸주고 말았다. 그렇게 긴장하며 닷새가 지나갔다. 점차 호흡이 안정적으로 돌아와 딸이 중환자실에서 나왔고 일반 병실에서 빠르게 병이 호전되어 며칠 만에 퇴원까지 했다. 7개월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딸과 떨어져 있어도 이러한데 긴 세월 자녀들과의 헤어짐을 참고 계신 하늘 어머니의 고통은 어떨까? 감히 어머니의 고통을 헤아려 본다.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유승희. 아이가 7살 때입니다. 아이 방을 청소하다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볼까 조그맣게 접어놓은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 혼자 씻어보기. 2. 혼자 밥 먹어보기. 3. 혼자서 자보기. 어린 딸아이가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적고 혼자 실천해보려 노력했던 겁니다. 당시 딸아이의 쪽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가끔 비밀 일기를 써주며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밀 일기장에 안 보이던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게 건넨 게 아니었기에 열어봐도 되나 고민이 되었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1.
학교 마치면 엄마에게 전화하기. 2. 학원비 낸 거보다 더 많이 배워오기. 3. 엄마가 힘들지 않게 밥 잘 먹기. 4. 할아버지께 인사 잘하기. 5. 동생 잘 돌보기. 6. 동생에게 책 많이 읽어주기. 7.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 아이의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인 저보다 더 어른스럽고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학교를 마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해 행선지를 밝혔던 것이 아이의 습관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했던 거였더군요. 10년 만에 생긴 동생에게 질투도 안 하고 오히려 살뜰히 챙긴 것도 저를 돕기 위한 딸아이의 남다른 다짐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아이가 했던 아름다운 행실이 모두 저를 위한 거였다니 그 감동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딸아이를 보며 오히려 제가 배웁니다. 효는 거창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임을요. 엄마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던 딸처럼 저도 하늘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게 이런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신비한 능력. 황지연. 엄마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안 보일 때마다 엄마 하고 외치면 금세 제 곁으로 달려왔거든요. 아마 엄마는 제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평소 걸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다른 길을 걷다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는데 넓은 놀이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있어서 한참을 어울려 놀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헤매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또 놀고 싶어 혼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혼자서 노니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걷기 시작했는데 어찌 된 건지 아무리 걸어도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곳만 맴돌다가 다시 놀이터에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면서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께서 한 남학생에게 저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향해 가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저기 너희 엄마 아니야?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분명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고 엄마와 함께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시 나를 어떻게 찾았었느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엄마에겐 자녀를 찾는 신비한 능력이 있나 봅니다. 세상에서 헤매던 저를 찾아주신 하늘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세상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테지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항상 엄마를 의지했던 어릴 때처럼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엄마 없는 일주일. 심소정. 12살 때 엄마 처음 떨어져 지냈습니다. 엄마가 충청도로 잠깐 출장을 갔거든요.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엄마의 잔소리가 귀찮아 따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와 떨어져 지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헤어지는 날 이런저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아침에 누가 날 깨워줄 거며 밥은 누가 챙겨주고 하교 후 반겨줄 사람은 있을까 등 이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아무렇지 않았던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맛있지 않고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도 재밌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헤어질 때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와서도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급식을 먹을 때도 그저 엄마 생각만 났습니다. 엄마와 헤어진 첫날부터 하루하루 엄마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으며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 엄마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친구들에게 내일 우리 엄마 온다! 하며 동네방네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오는 날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까지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길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뚜벅뚜벅 계단 밟는 엄마의 발소리가 들리고 기다리던 엄마가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엄마! 하고 외치며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도요. 당신은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했었는데 엄마 앞에서 어리광 부린 걸 생각하니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도 12살 그때 집에 돌아온 엄마 품에 안겼을 때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행복했거든요. 잠깐 떨어져 있다 만나도 그 행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데 수천 년 만의 만남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렸을 때보다 수천, 아니 수만 배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서 하늘어머니 품에 안겨 그 행복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이민순. 아휴, 안 일어날래? 아침마다 엄마의 불호령에 눈을 떴습니다. 쉬는 날도 어김없이 일찍 잠을 깨우니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도대체 엄마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하고요. 지금도 엄마가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했다는 것만 압니다. 그렇게 바삐 손을 놀리니 몸성할 데가 없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어느 때는 팔도 손목뼈도 부러졌었습니다. 가장 열성을 다한 건 몸이 아픈 오빠를 간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헌신적인 간호에도 오빠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가 달라진 게.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하루하루 삼키며 참아내던 엄마는 삶의 의욕을 잃은 듯 했습니다. 기억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달력이나 수첩에 적지 않고도 집안 대소사를 다 꿰던 엄마가 시간의 흐름을 놓치기 시작하더니 뜨거운 여름날 두꺼운 옷을 걸치고도 춥다고 하고 밤낮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의 이름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죽음이 엄마에겐 모든 것을 잊을 정도로 힘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남은 자식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아파 생사를 오가는 일을 겪고는 알았습니다. 엄마에게 자녀는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요. 엄마의 병세가 날로 심해져 결국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게 죄송해서 매일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던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찾아갔지만 엄마의 몸은 이미 싸늘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 왔어요. 제가 엄마를 붙들고 말하자 엄마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확인하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물 속에 담긴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은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고도 자식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걸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엄마. 가슴에 묻은 자식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이제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자식 걱정 없이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 최은희. 오늘은 엄마를 2달 만에 공부방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 엄마랑 같이 책도 보고 밥도 먹고 병원도 갔다. 엄마랑 매일 같이 살고 싶다. 엄마랑 수족관이랑 동물원에 가고 싶다. 하지만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매일 같이 사는 게 더 좋다. 엄마가 갈 때 울어서 기분이 안 좋았다. 엄마가 또 언제 오실지 궁금하다. 오늘은 꿈속에서 엄마를 보고 싶다.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글을 묶어 책을 냈다. 그런데 한 2학년 아이의 글을 보고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꾸밈없이 엄마와 함께하고픈 마음을 써내려간 이 글이 유독 마음을 끄는 건 글의 주인공이 바로 내 딸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당시 6살이던 딸과 5년 동안 떨어져 지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여름,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이런 글을 썼던 거다. 평범하게 엄마와 지내고 싶은 딸아이의 마음을 읽고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서너 달에 한 번 겨우 딸아이를 볼 수 있었는데 딸과 헤어져 거처로 돌아오면 누군가 툭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 시간은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왜? 엄마! 엄마, 엄마! 왜? 엄마! 내가 왜 엄마, 엄마 하는 줄 알아? 난 엄마라는 말이 정말 좋아. 그래서 자꾸 엄마, 엄마 하는 거야. 아이의 말에 할 말이 없어졌다. 떨어져 있는 동안 엄마를 부르지 못해 더 그런 건지 싶어 또 마음이 아팠다. 아이와 함께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내가 웃지 않으면 온갖 애교와 재미난 표정으로 결국 나를 웃게 만들고
저녁 식사 후 깜빡 잠이 들면 몰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딸.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 그리움에 가슴 아팠던 시간이 언제였나 생각도 안 난다. 딸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이처럼 감사한 일이라니. 행복은 정말 특별하지도 멀리 있지도 않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내가 그토록 그리워한 시간이다. 엄마의 치맛자락. 유승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 어릴 때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하거든요. 어릴 때 엄마의 치맛자락은 제게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면 치맛자락 뒤에 숨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으며, 시장처럼 사람 많고 복잡한 길을 지날 때면 엄마를 놓칠세라 치맛자락을 더욱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치맛자락을 놓치면 마치 엄마를 놓친 것처럼 울곤 했습니다. 그 천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놓지를 않았을까요? 그런 저를 엄마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면 허전해했습니다. 제 아이들도 어디에 가든 꼭 제 바지춤을 붙잡으려 합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땐 바지춤을 잡고 제 뒤에 숨고요. 숨는다고 다 숨겨지는 것도 아닌데 우선 제 뒤에 있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도 귀찮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건 아이들이 바지춤에 매달려도 그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집 아이가 제 바지춤을 잡고 매달리면 온몸이 휘청하며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아마도 사랑하기에 그 무게를 못 느끼나 봅니다. 예전에 엄마도 그랬겠죠. 엄마의 사랑을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여자로 태어나 정말 행복합니다. 금지옥엽 내 아이 정소영. 늦은 결혼 후 또 한참을 기다려 얻은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기에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좋은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인지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골고루 영양가 있게 음식을 먹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네요. 또래에 비해 음식을 먹는 양도 적고 뭐든 잘 먹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영양제와 비타민으로 보충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아이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기 위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굳게 담은 입술로 보채기만 할 뿐 더 이상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여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 것인지 걱정도 했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치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결국엔 아이에게 체벌까지 하게 됐지요. 왜 이렇게 엄마 속을 태우느냐며 아이에게 소리를 치자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며 저에게 매달려 칭얼댔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제 마음을 몰라주고 애태우는 것이 너무 밉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하든 귀한 아이인데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참을 걸 하고요. 아이에게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 어머니도 제게 영혼의 좋은 양식을 권하고 잘 섭취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저도 먹지 않겠다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어머니 주신 양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금지옥엽 내 아이처럼 저도 어머니의 귀한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어머니께서 주신 양식을 바로 섭취해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 하성숙. 어려서부터 배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한의원에 가니 몸이 차서 그런다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더군요. 이후 제 몸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엄마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밤낮으로 제 몸을 따뜻하게 해줄 궁리를 한 엄마가 가장 처음 생각해낸 것은 잘 때 저를 꼭 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면 따뜻해서인지 아프지 않고 잠을 잘 잤습니다. 어느 날 엄마의 손이 빨갛게 되어 있더군요. 화상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추워서 불 때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알게 됐습니다. 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밤새 장작불을 피우고 끓인 물에 물수건을 데워 제 차가운 배에 올려주다 그리 됐다는 것을요.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아파서 화상약을 사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드렸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받고 제 도시락에 하트 모양을 새기고 쪽지도 남겼습니다. 뜨거운 불보다 널 더 사랑한단다. 아프지 말고 예쁘게 커서 좋은 데로 시집 가거라. 제가 중학생이 돼서도 엄마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보충 수업이 늦게 끝나 집에 가면 밤이었습니다. 학교가 멀어서 집까지 1시간 이상 걸어야 하기에 늘 손발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을 근처에 가면 랜턴 불빛이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중 나온 겁니다. 엄마는 준비해온 포근한 장갑과 따뜻한 손난로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추운 겨울날에도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엄마의 사랑 덕분에 이제는 배앓이를 하지 않죠.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추억 속 모든 곳에 엄마가 계십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식지 않고 그대로니까요. 내가 건강하다면 괜찮아. 이진영. 어렸을 때 심한 천식을 앓았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격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처음에는 내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끊어질 듯 괴로운 것은 사람이라면 모두 그런 줄 알았으니까. 어느 날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신나게 놀았다. 한참 뛰놀다 보니 다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함께 뛰놀던 친구들은 멀쩡했던 것이다. 당황한 친구가 엄마를 불러왔고 엄마는 얼마나 급히 왔는지 신발이 짝짝이었다. 그런 엄마에게 왜 친구들과 내가 다른지 물었다. 엄마는
몸이 좀 약해서 그런 거라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가 하던 일이 있다. 그건 달력에 내 건강 상태를 표시하는 일이다. 웃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날은 내가 아프지 않고 잘 논 날이고, 슬픈 표정이 되어 있으면 아파서 괴로워한 날이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엄마의 달력을 다시 봤다. 웃음 표시가 많았다. 그 옆에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딸 많이 건강해졌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엄마는 내가 건강을 찾은 것처럼 씩씩하고 밝은 모습도 빨리 되찾을 거라 믿는다. 사실 내가 건강해진 건 순전히 엄마 덕이다. 천식에 좋다며 7달 동안 꿀에 절인 은행을 매일 챙겨주었는데 그 은행에는 사연이 있다. 엄마가 직접 따서 먹이겠다며 은행나무에 올랐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수일 침을 맞으며 고생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내게 은행을 먹일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이젠 내가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엄마는 내 건강을 살뜰히 챙긴다. 웃음 뒤에 숨겨진 희생을 잘 알고 있기에 날 향한 엄마의 사랑이 감사하면서도 애처롭다.